9월 19일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9월 19일 날 금리 인하를 하고서 좀 빠져서 상승분을 많이 뱉어낼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상승은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, 불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. 딱 6개월 되는 시점이거든요. 반감기 후 6개월. 이쯤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네, 여기 코인리스에서 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, 글래스노드, 온체인 데이터, 뭐 크립토컨트보다 훨씬 유명한 데거든요. 글래스노드인데 여기 공동 창업자 얘네들이 낸 건데, 9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약세였잖아요. 늘 약세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9월의 저주라고 부른다. 그래서 매년 안 좋았으니까 한 10년 동안 두세 번 빼고는 다 하락이었대요. 평균적으로 뭐 한 마이너스 한 5%인가? 한 달 동안 이 정도씩은 계속 평균적으로 빠졌대요. 그래서 24년에도 안 좋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두가 저주를 예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오르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. 저는 뭐 오른다 보다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9월 19일까지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히려 9월 19일 날 금리 인하를 하고서 좀 빠져서 상승분을 많이 뱉어낼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대하는 진짜 상승은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9월 19일은 한 70K 정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, 많이 오르면 73K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9월 19일 날 어디까지 오르냐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면 10월 달에는 4분기잖아요. 4분기가 정말 좀 불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. 딱 6개월 되는 시점이거든요. 반감기 후 6개월. 반감기 날짜가 4월 20일이었으니까 딱 6개월 되는 시점인데, 이쯤에는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, 모르겠습니다. 네,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, 트럼프가 대선 후보잖아요. 근데 본인의 장남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이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, 그래도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 후보면 그냥 아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더라도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, 개인적으로는. 근데 그거를 굳이고 자기 개인 SNS에 이거를 홍보를 합니다. 자기 아들 사업이니까. 이게 암호화폐 사업이라는 게 홍보만 되면 그냥 떼돈을 버는 거잖아요. 이게 제가 생각해도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.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, 이 중요한 시점에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됐나. 이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.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암호화폐 사업 하는 것까진 뭐 괜찮다 쳐요. 근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거를 좀 홍보를 꼭 했어야 되나? 아쉽죠, 여러분.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행인 거는 선거에서 좀 아직은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조사기관에 따라서 해리스가 뭐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있긴 한데, 사실 지금의 이런 박빙 지지율은 뭐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.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.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. 9월 10일 날 얘네들이 대선 토론을 하거든요. 대선 토론에서 누가 우세할 것인가, 이게 되게 향방을 많이 가를 것 같거든요. 9월 10일이면 투표 날이, 대선 날짜가 11월 5일인데 두 달도 채 안 되잖아요. 이 짧은 시간 동안 확 뒤집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ABC 채널인가? ABC 뉴스 채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뒤로는 토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. 진짜 한 방이에요, 한 방. 거의 뭐 수능 날짜처럼 인생 한 방. 한 방의 TV 토론으로 향방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뭐 저는 일부 듭니다. 이때 아무쪼록 이 트럼프가 좀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,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 본인의 장남 사업을 굳이 이게 홍보를 하면, 해리스가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막 공격을 할 거잖아요. 이거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
하여튼 좀 조용히 좀 TV 토론 준비나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아직은 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. 저는 이렇게 펜실베니아랑 위스콘신 이 두 개 좀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. 위스콘신은 그래도 조금씩 좁혀가는 모습이고 펜실베니아도 아직은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는 50대 50까지 갔었거든요. 지금 조금 우세해졌어요.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. 하지만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9월 10일 날 TV 토론에서 대선 후보 누가 우세하냐 이게 이번 선거를 크게 좌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TV 토론 몇 시에 하지?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. 단기적으로 이런 거 이슈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 차트가 좀 크게 움직이긴 할 것 같거든요. 어느 쪽으로 갈진 모르겠지만 그때 시간 몇 시인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시간 보고 제가 가능한 시간이면 방송하면서 차트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라이브로 하겠습니다. 하면은 네, 이제 정말 결전의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9월 19일, 네, 이때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있을 텐데, 뭐 둘 중에 하나겠죠. 한 25bp를 인하할 것이냐, 아니면 50bp를 인하할 것이냐, 둘 중에 하나인데, 저는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한 80% 이상이라고 생각해요.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요걸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, 혹시나 연준에서 진짜 경기 침체 우려를 많이 하면은 요럴 가능성이 없진 않죠. 하지만 파월 성격상 이렇게 안 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네, 안 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50bp를 인하하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오히려 빠질 수 있다. 이런 뉴스입니다.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증시도 망가질 수 있거든요. 미국 증시를 지켜내야 되잖아요.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좀 희박한 것 같아요. 무난하게 25bp 인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요게 새벽 3시 이전에는 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좀 의외로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9월 19일 이제 막상 금리 인하 발표하고 나면은 저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차트 봐서 과매도 구간 들어오고 또 이렇게 고점 갱신하는 요 타이밍쯤에 숏을 좀 살짝 좀 들어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. 근데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따라하지 마세요. 네. 제가 이때 방송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또 따라하는 사람들 생길까봐 뭐 돈 벌면 괜찮은데 혹시나 돈을 못 벌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때 방송을 라이브로 하는 거는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. 이번 주에 뭐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6만 달러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. 거의 다 왔잖아요. 지금 5만 9천 달러니까 8천만 원까지 왔죠. 6만 달러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이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61K에서 62K 요 선에 저항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쐐기형을 상승 돌파해서 상방을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여기쯤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그냥 팍 쏘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엔 안 좋죠. 안 좋습니다. 이번 9월은 역시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. 하지만 뭐 안 좋더라도 그냥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쭉 빠지는 안 좋은 게 있고 그래도 한번 속 붙였다가 조정받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9월의 모습은 네 요런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. 요 점을 9월 19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의외로 9월 10일 대선이 이번엔 좀 영향이 크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. 대선 토론을 앞두고 뭐 해리스가 잘하는 것 같으면 뭐 가격 떨어졌다가 트럼프가 잘하는 것 같으면 가격 올라갔다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에서 트럼프가 연설할 때도 비트코인 관련된 좋은 이야기 하니까 뭐 게리 겐슬러 자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가격이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또 선거 유세 같은 얘기 하니까 지루해가지고 좀 빠지다가 연설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면 불리시한데?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뭐 그랬었거든요.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도. 이때도
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선 토론 때 무슨 얘기 하냐에 따라서 좀 가격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 9월 10일 날은 한번 제가 라이브 시간만 맞으면 좀 하도록 할게요. 근데 9월 19일 새벽 3시는 요때는 저도 트레이딩을 해야 돼서 요때는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9월 8일 날 미국 8월 실업률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. 요즘에 실업률이 막 올라갔다가 지금은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심했었잖아요. 실업률 4.3%였을 때. 조금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우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. 지금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유동성 공급이 엄청난 호재잖아요. 악재는 제가 생각해서 하나뿐이에요. 경기 침체.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내년에 2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. 뭐 3억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 침체만 안 오면 된다 생각합니다. 이 실업률이 오히려 좀 좋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금리 인하는 어차피 예정된 미래니까. 네, 그러니까 뉴스랑 비트코인 차트랑 같이 좀 봤는데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. 뭐 제가 미래를 보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. 제가 그리고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? 그냥 제 채널에 제 방송은 제 관점을 알려드리는 그냥 그 정도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하거나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난 내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요때 저도 되게 많이 잃었거든요. 트레이딩 하다가. 트레이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트레이딩 횟수가 좀 많으신 분은 횟수를 좀 줄이셔야 된다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좀 이렇게 좋은 자리만, 요런 자리만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기 반등이라도 나오니까 트레이딩을 하시거든 좋은 자리만 들어가시고,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차트적인 관점에서 제 개인 분석이다. 방구석 유튜버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? 트레이딩에 참고만 하시고 트레이딩을 안 하고 장기 보유하는 게 돈 버는 데는 더 좋다.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